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 정리해보면 연준하고의 어떤 시각차, 그리고 이제 경기 우려 일부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은 뒷부분의 증시가 이제 낙폭을 줄이는데 일부 영향을 좀 줬습니다. 그리고 이 양도세 대상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됐다라는 뉴스가 이제 드디어 나왔죠. 근데 너무 오래 끌어서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매매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앞두고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시장 참여를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우선 이제 시장이 좀 밀렸던 건 경기 우려가 일부 제기가 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페덱스 주가가 오늘 급락을 했는데, 뭐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제 택배 회사로 설명하면 되죠. 뭐 정확하게 하면 택배 회사는 아닌데, 근데 어쨌든 택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 실적이 나빠지면은 물동량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럼 경기가 나빠지는 건가? 이런 어떤 걱정.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 없다라고 투자들이 보고 있는데 혹시 일부 경기 침체 신호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석한 거, 약간 이제 핑계김에 좀 쉬어가자, 이런 어떤 물량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447억 달러 나왔는데 예상치가 45억 달러 정도였고, 주당 손실은 1달러 이상 손실 났을 걸로 봤는데 95센트 선방을 했죠. 그리고 향후 실적 전망 같은 경우도 대략적으로 53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시장 예상의 상단이 50억 달러였기 때문에 그 상단을 최소한 넘긴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주당 손실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28센트 정도니까 잘하면 흑자 낼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목표 주가를 95달러에서 100달러로 높이는, 그러니까 보고서를 내면서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어떤 평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중반까지는 이제 별다른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 후반부에 삼성전자가 플러스로 돌리고 SK하이닉스가 이제 보합까지 올라오면서 좀 장중에는 좀 빠졌다가 이 이슈를 내일 정도면 또 반영할 텐데 라는 기대감에 이제 뒷부분에 매수가 들어와서 뒷부분에 약간 이제 증시에 영향을 준 그런 재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긍정적인 뉴스는 하나 더 있었는데 수출 데이터죠. 그러니까 12월 중순까지 수출이 13% 증가했고 반도체가 이제 19% 증가했다. 그 다음에 이제 승용차가 27%, 석유 제품이 10% 각각 증가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선박은 뭐 150%나 급증을 했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수출 데이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뭐 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서 흑자가 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한데, 어쨌든 반도체와 자동차 쪽이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하던 업종인데 이쪽에서 이제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시장을 좀 방어해주는 그런 요인이 됐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은 뭐 양도세가 이제 다한 날이죠. 증시 변동성으로는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근데 이게 이제 문구가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이렇게 이제 나와버려가지고 요게 이제 투자들이 좀 애매하게 판단을 한 거죠. 저렇게 되면서 저러면 올해 적용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양도분이라고 해버렸으니까 주주명부 등재로 봐야 되면 그러면 올해 건 적용이 안 되는 건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초래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시행이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좀 헷갈려하고,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것도 있지만 너무 늦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지노선을 어제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나오면, 오늘 빼고 나면, 그러니까 장중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완전히 반영된다라고 보기 어렵고,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이 당장 배당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되면 투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팔았던 사람은 배당락까지 기다렸다가 사면 배당락 떨어지는 종목들 있고 하니까, 뭐 물론 예전같이 뭐 배당락이 드라마틱하게 빠지진 않지만 어쨌든 뭐 기다린 김에 한 이틀 기다렸다 사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게 나와서 생각보다 파괴력이 거의 없는 그런 재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종목들별로는 아마 당장 내일부터는 부분적으로 반응하는 종목이 일부는 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주 쪽에 변화는 충분히 미칠 가능성은 좀 있긴 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이제 에코프로 같은 어떤 2차 전지주들 오늘 좀 밀리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관세 높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서 좀 이게 또 이 전기차 수요를 또 둔화시키는 뭐 그런 요인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도 또 맛보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무역 갈등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을 또 일부 도 반영을 했고,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하여튼 요것도 일부 좀 반영이 되고, 요 이슈가 증시 자체도 조금 누르는 그런 요인이 좀 됐던 것 같고요. 다음에 태양광 관련해서는
이제 꾸준하게 종목들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솔루션이라든가 몇몇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좀 지수하고 상관없이 좀 계속 그때 이제 고비점에 왔죠. 예, 이 고비점 넘기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삼성전자 장중에 마이너스 나오다가 75,000원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연내 4% 정도만 올라가면 항상 찍어주던 어떤 40%대의 어떤 상승률, 그걸 달성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 밀어 올리는지 이미 반영된 걸로 보는지 일단 이제 고점은 넘겼습니다만 이제 이후에 시황상 되게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겁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 시장 참여 좀 줄였는데, 어쨌든 팔지는 않았죠. 예, 근데 매수한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2,000억 샀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선주 포함해서 두 종목만 거의 2,200억 정도 사들였고, 3위 종목이 LS전선 아시아인데 146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삼성전자 사고 나머지는 그냥 조금씩 그냥 뭐 좀 고르는 수준?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왼쪽에 되게 많았어요. 예, 삼성전자 제외한 나머지 시총 상위 종목은 좀 매도 우위를 보이는 예, 그런 특성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 네이버는 팔고 카카오는 사고 이렇게 종목들별로 좀 엇갈리는 형태를 보였죠. 기관도 오늘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고 셀트리온, 한화솔루션 지금 삼성이 기관이 올리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지고 그 외에 뭐 이제 태양광 관련주라든가 하여튼 자동차주 일부라든가 뭐 기아하고 현대차 또 오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을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선호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양시장 양주체가 다 포스코 DX를 다 매수를 했고요. 뭐 그 외에는 그 종목들별로 좀 골라 넣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엔터즈 JYP를 판다든가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근데 약간 좀 차이가 난 건 이제 매수 쪽에서 매도 쪽에 반도체가 좀 줄어들었고 거의 반도체 쪽이 상회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매수 쪽에 종목들이 일부 좀 포진해 있는 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살짝 관련된 종목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때문인지 몰라 좀 변한 것 같고, 다음에 코스닥 기관은 에코프로뱀, 에코프로, HLB,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대거 매도 쪽으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DX 정도만 이제 매수 쪽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업종별 특징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관은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종목별로 골라서 사는 그런 형태를 보여서 뭐 특별하게 이제 업종보다는 개별 종목적으로 접근을 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시장을 좀 요약해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하락한 거 그대로 만회를 하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증시에서 그러니까 기준이 4.5%가 될 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5% 이상 올라가줘야 우리 증시에서는 올라가는 동력이 좀 생기거든요. 관련주들이. 이제 그 흐름이 나오는지. 다음에 이제 페덱스 실적으로 경기 침체 이슈가 살짝 제기가 됐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뭐 증시가 연속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걸 핑계로 빠진 거라고 봐야 돼서 심각하게 볼 필요는 아직은 없어 보이는데, 혹시라도 핑계 김에 경기 침체 뭐 이런 걸로 좀 프레임을 만드는지를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증시에서는 전차 군단이 있다라는 주도주 같은 게 이제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또 기관들이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고,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수익률이 나오진 않겠지만 시장 분위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수급이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되게 많이 쌓여 있어서 연초에 조금 그거 후유증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수를 좀 버티게 해주는 동력이 지금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차가 좀 그런 역할을 해주는지, 다음에 이제 개인들 양도세 끝나고 나서 이슈 돼서 이제 좀 매도 우위가 아니라 좀 매수하기 시작하느냐, 아니면 어차피 늦은 김에 그냥 배당 기준일 넘긴 다음 날부터 이론상 배당 날짜부터 붙일 거냐, 요 부분들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11월 이후에 시가총액 탑10의 상승률을 제가 이제 쭉 올린 거거든요. 보시면 제일 많이 올라간 게 기아, 그 다음에 하이닉스예요. 그러니까 24%, 21% 정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뭐 현대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전차가 좀 강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저렇게까지 올라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12% 올라간 것도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주도주는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항상 주도주라는 게 저게 지수 주도주고 수익률 주도주는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계속 연속성으로 보여주면, 그러면 이제 종목 장세가 만들어지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버텨주면 이제 조금 더 종목들 좀 용기를 내면서 접근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계속 버텨지는지 요 흐름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순환 매도는 것보다 그냥 멱살 잡아 올리는 몇 개 종목 나오는 게 시황상은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 나오는지 그것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세한 건 계속
또 추가적인 내용은 이슈 나올 때마다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 구독하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